생활 터전을 짓밟는 강력 범죄 강절도.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가지고 간 거지. 투랑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을 노리는 범죄를 근절하라. 강절도범 검거 100일 작전에 돌입한 광진경찰서 강력팀. 수백 대 CCTV 분석, 전국을 누벼서라도 반드시 검거한다. 2013 형사평가 서울 1위, 광진경찰서 강력팀 강절도범 검거 100일 작전. 치열한 날들을 따라가 본다. 침입 강절도범 집중 검거가 시작된 지 53일째. 차량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강력 1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차량 절도 신고 떨어져가지고 현장에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식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주일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되돌아온 차량. 차량에 남겨졌을 지난 일주일간의 단서를 찾기 위해 과학수사대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다. 차량이 발견된 곳은 한적한 주택가 주차장. 차량이 도난된 곳에서 겨우 4km 떨어진 곳이다. 아무것도 없네. 내비게이션 안 떼갔네. 뜯긴 자국도 없어. 도난 당시 차에는 키가 꽂혀있던 상태. 차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차를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보통 이런 절도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차 어딘가에 절도범의 흔적이 남기 마련이다. 과학수사대는 지문 감식용 고체 파우더를 이용해 지문 채취를 시작한다. 현장에는 많은 흔적들이 남지만 지문은 위조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다. 과학수사대가 채취한 지문을 개인별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 일부만 남은 쪽지문을 포함 총 7점의 지문이 채취됐다. 과학수사대가 보이지 않는 증거를 찾는 사이 형사들은 차량 내부에 남겨진 증거에 집중한다. 장소 주변에 CCTV하고 차량 블랙박스하고 이 차가 언제 시점이 주차되는지 확인해서 용의자를 특정해서 검거해야겠죠. 도난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절도범이 차를 버릴 당시의 영상이 담겨 있었다. 누가 잠깐 이 사람 차를 빼달라고 그러고 빼주고 온 사이에 이 차가 들어온 거야. 얘가 지금 차를 여기다가 좀 2번 버리고 왔어요. 똑같이 다른 차를 2번. 국과수에 의뢰한 차량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다. 지문 4점이 피의자의 지문으로 발견돼가지고 지금 차주를 제외한 지문의 주인은 절도 전과 22범의 남성. 제가 봤을 때는 파주 쪽에 2대 더 있는 것 같고 이놈 말고 공범이 1명 더 있을 수 있어. 지문 일치는 물론 수십 건의 차량 절도 전과 기록으로 봐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 이거는 용의자의 거주지에 도착한 강력 1팀. 차가 도난 유기된 장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형사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검거에 실패하기 때문에 서둘리 나서지 않는다.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두 군데서 달라져요. 형사들은 용의자가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순간 검거하기로 하고 달아날 경우를 대비해 도주로까지 파악해 놓는다. 지금 이 시간이면 잠자고 일어날 시간이라 근처에서 PC방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확인해보러 가죠. 용의자는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 학교나 직장이 없어 생활이 불규칙할 것으로 예상. 집 근처 PC방부터 탐문을 시작한다. 아니에요. 주변 3곳의 PC방을 찾았지만 용의자는 없다. 집에 있거나 얘가 지금 집에 있거나 아니면 딴 데 나갔는데 좀
지켜봐야죠. 용의자가 집 주변에 차를 버린 것으로 봐 집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측. 집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한다. 좁은 차 안에서 잠복한 지 9시간째.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인다. 잠깐만요. 맞는 것 같다고 아닌 것 같은데. 머리가 저렇게 긴 스타일이 아니야. 오가는 그림자가 다 용의자로 보이는 시간. 혹시 눈치를 챈 건 아닌지 가슴을 졸이던 바로 그때 이하연이에요? 전과 기록에 남아있는 용의자의 모습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 거주지 방향으로 걸어간다. 집 안에 들어가기 전 용의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별다른 반항 없이 순순히 따라오는 남성. 강절도범 검거작전 67일째. 잠복 10시간 만에 상습 차량 절도범이 검거됐다. 이렇듯 전과가 많은 상습 절도범들은 형사가 오면 대부분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에 체념하듯 순순히 따른다. 경찰서로 연행 중인 차 안. 용의자가 황급히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확인됐다. 같이 안 친거 아니야 지금? 네? 같이 안 친거 아니야? 걔한테 뭐라고 보냈어? 경찰한테 잡혔다. 같이 있다 왔냐? 역시나 공범이 있었다. 이 어딘데? 골목에서 우회전? 동네 친구와 공모해 차량을 훔쳤다는 피의자. 2명 이상 절도를 공모한 것이 사실일 경우 특수절도죄가 적용돼 그 처벌이 무거워진다. 언제 탔어? 몇 번에 탔어 차를? 세월은 차를 가져온 거죠. 차 위치를 알고 그 차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훔친 거 아니야 차를. 너 그거 알고 같이 와서 차 타고 가는 거 다닌 거고. 훔친 건지 잘 몰랐죠. 너랑 같이 했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러다가 너랑 같이 했다 그래? 고천? 포천이요. 고천 그거 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없어. 두 번 하고 없다고? 네. 공범은 이번에 발견된 차량 외에도 추가 범행을 자백했다. 주로 고급 승용차를 전문적으로 훔친 2명의 피의자의 여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의자의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또 다른 차 키가 발견됐다. 너 차야? 누구 차? 훔친 거? 훔친 거? 차는 어디 있어? 저 집 주변에 있어요. 집 주변? 뭔데? 네? 뭔데 차가? 여기 보여. 차 몇 대나 있어 너? 네, 4대, 5대. 까지 5대? 캐면 캘수록 줄줄이 나오는 추가 범행들. 이번에 발견된 차는 고급 외제차다. 피해자는 또 어디선가 훔친 외제차를 타고 집 근처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해 놓은 뒤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검거된 것이다. 차 맞아. 피해자들은 차만 훔친 게 아니라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와 현금도 노렸다. 이 차키들은 위에다가 막 외차 타기잖아요. 그거 다 그냥 차키만 바꾼 거예요. 갖고만 있었다기에는 의심스러운 열쇠들. 게다가 이 오래 씨는 범행할 때 쓰는 거야? 어떤 거요? 사업 칠때 쓰는 거야? 범행할 때 쓰는 거 아니야? 네. 그지? 철없는 행동이라고 하기엔 범행은 상습적이고 대담했다. 팔지도 않잖아 그거. 타고 다니면 걸리는데 그거 왜 훔쳐?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던 거예요. 너 면허증 있니?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큰일 난 거죠. 큰일 나는 거 생각 아니야? 없었어. 그래서 생각이 없었어? 그쪽 때문에 그냥 이거 막 타느라 그거에만
상습의 공조까지 특가법에 의해 처벌될 것이다. 자식 같은 생각이 들고 애들이니까 한 번의 실수지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처벌보다는 어떤 선도가 우선인데 그게 아직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주로 빈집과 상가를 노리는 강철도는 5대 강력범죄 중의 하나로 특히 절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매년 상습 침입 강절도 특별 검거 작전을 펼쳐왔으며 여기서 줄곧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이 바로 광진경찰서 강력팀. 상가나 집에 침입하는 절도를 자칫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경찰들이 매년 수사력을 모으는 이유가 있다. 절도범이 주택에 침입하여 있을 때 그 안에 그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침입 절도범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00일 검거 작전의 중반을 훌쩍 넘긴 68일째. 날이 풀리면서 사건 신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밤 강력 3팀에 상가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 좀 들어오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영업이 끝난 카페에 들어온 의문의 한 남성. 들어와서 가는 거야. 이쪽에 금고가 있고. 남성은 잠긴 문을 열고 들어와 순식간에 금고 안에 있던 돈을 모두 훔쳐 달아났다. 피해 현장으로 직접 출동하는 강력 3팀. 침입 경로와 수법을 파악하는 건 용의자를 특정하는 중요 단서가 된다. 여기를 한번 당기고 그다음에 요 밑에를 제꼈어요. 네, 보시면은 제꼈어요. 도구를 사용해 강제로 출입문을 연 흔적이 역력하다. 열쇠 뜯었어요. 열쇠뿐만 보시면은 제낀 적은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하면 개봉이 됩니다. 인근에서도 유사한 도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난 상황. 10시 40분쯤 나온 거 같아요. 다음날 몇 시에 출근하셨죠? 10시. 저희가 이렇게 놓고 다녀요. 이 서랍장이요? 네, 불투랑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요. 색깔 모자 써가지고 저는 옷 색깔? 얼굴 못 가져가. 파란색 아니던데? 어두운 색깔. 밑에 모자 쓰고 있었어요. 얼굴 여기야? 여기는 싹 다 가져갔죠. 이건 뭐 얼마?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주고 갔어요. 10만 원. 가져갔다. 피해 상가 모두 비슷한 형태의 출입문과 금고를 보이고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형사들은 상가 근처 CCTV 분석을 통해 절도범이 범행 후 노량진역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오빠가 아마 이쪽 방향으로 걸어갔을 거라고. 저기 노량진하고 여기하고 사이가 집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진 않았을 거고 이쪽으로 여기는 건너서 이쪽으로. 용의자의 도주로를 따라 인근의 CCTV 수십 대, 수십 시간 분량을 추적한 바로 그때 피해 상가에 찍힌 절도범과 비슷한 옷차림의 남성이 버스에서 내려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형사들은 그를 상가털이 용의자로 지목, 그의 도주로를 추적한다. 학원가가 밀집된 노량진은 유동인구가 유난히 많은 지역으로 추적에 어려움이 많다. 일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일로 나갔던지 두 개인데 일로 나. 용의자가 노량진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7시경. 아침 식사 해결을 위해 식당가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형사들은 일대 모든 CCTV 분석에 들어간다. 드디어 골목 입구의 모습을 드러낸 용의자. 모자, 점퍼, 가방까지 절도범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벌집 골목 말고 거기서 또 두 갈래로 길이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왼쪽 편으로 들어갔어요. 뒷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형사가 용의자의 도주로를 따라 CCTV를 분석해 편의점에 잠시 들러 이동하는 것까지 확인.
그렇게 이곳에 도착해 1시간 동안 걸어서 이동한 용의자는 어느 건물에 이르자 모습을 감췄다. 이거 맞다, 김밥집 같다. 김밥집. 식당에서 용의자의 흔적을 쫓는 형사들. 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제부터 며칠 전에 여기 와서 밥 먹고 왔는데. 식당이야?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막 바쁠 땐 주방에서. 목격자가 없는 상황. 용의자가 사라진 곳에서 수사는 다시 원점이다. 사거리를 해서요. 올라는 안 가요. 편의점 있는 데 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풀스방 있는 데 있잖아요. 용의자의 도주로를 분석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발품을 팔아야 하지만 용의자의 도주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수사 기법이다. 5시간에 걸쳐 수사한 결과 용의자는 오전 7시경 이곳에 도착. 편의점과 식당 등을 들러 2시간이 넘도록 일대를 전전한 다음 처음 도착했던 노량진역 부근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만화방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파악이 됐다. 24시간 운영되는 만화방이나 PC방은 숨을 곳을 찾는 절도범들이 선호하는 은신처. 용의자가 이곳에 왔을 거라 확신한 형사들. 절도범 검거 베테랑 형사들의 직감은 적중했다. 일단은 구속이 오면 무협지 수술만 읽었으니까요. 이거 다 현금으로 계산하고 일단은 오늘은 제가 연락을 드릴게요. 일단 3일은 제가 오늘은 3일째 알았거든요. CCTV를 분석해 보니까 이 절도범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대부분 그 도보로 걸어다니는 그 일명 두벅이죠. 밤에는 주로 범행을 하고 낮에는 주로 그 만화방이나 여관, 찜질방 같은 곳에서 그 은실할 곳을 찾아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은신처는 형사들에겐 잠복처. 오늘 남은 시간은 이곳에서 용의자를 기다린다. 무거워서 못 신고 다니고 있어요. 더워. 땀이 하도 차갖고 신발에. 땀이 너무 차갖고 좀 가벼운 걸로다가. 가볍다. 날이 더워지는 계절은 잠복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유동인구는 수만 명. 그러나 형사들은 한 사람도 시선을 그냥 거두지 않는다. 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옷을 자주 안 갈아입어요. 거의 입던 옷 계절 바뀌지 않는 이상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걸음걸이, 체격, 신체 조건 종합적으로 봐야죠. 쉽지는 않아요. 용의자의 출몰 동선에서 4명의 형사가 잠복한 지 7시간째. 이제 철수하는 건가요, 오늘은? 네, 오늘은 더 안 올 것 같아요. 여기 패턴을 보니까 낮에 아니면 아침이나 낮에 초저녁까지 여기 머무는 것 같은데 오늘 철수했다가 내일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적 첫째 날 아쉽게도 용의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제 잠복한 곳을 다시 찾은 강력 3팀. 추적한 CCTV 분석표를 보며 도주로를 재차 확인한다. 오늘은 거리 입구부터 잠복해 도주로를 완벽히 차단할 계획이다. 그때 김필은 경장이 다급히 뛰기 시작한다. 왜요? 잘 나왔어요? 저 맞은편에 오고 있어요. 박다룬 경장이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한 남자. CCTV에 찍힌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대한 접근. 검거에 성공한다. 익숙한 듯 용의자는 순순히 형사를 따른다. 지금 사는 데가 어디예요? 아파트 나와 있는데. 양원에 돼 있어요. 왜 잡았는지 알겠어? 글쎄.
긴급처분. 3시간 거로 절도행위로 긴급처사에 전화서 사용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의 범인들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상습범들은 금세 범행을 인정한다. 대신 범행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강력 3팀 5명의 형사가 절도범 추적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상가 전문 절도범을 검거했다. 수십 대의 CCTV를 분석하고 수 킬로미터의 도주로를 추적한 끈질긴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침입 절도 상습범들의 소지품 수색에선 반드시 발견되는 물건이 있다. 바로 범행 도구다. 범인이 침입을 할 때 사용한 범행 도구거든요. 보통 침입 절도 피의자들을 보면은 자기만의 도구가 있어요. 자기한테 이제 적합한 자기가 이제 침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도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해서 침입 때 사용한 겁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기보단 한탕주의를 꿈꿨던 피의자. 이미 전과 7범의 상습범이었다. 맨 처음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안 잡히려고 해서 그렇게 엉성하게 받아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기엔 그의 죄는 너무 무겁다. 모두 6개 팀, 31명의 형사로 구성된 광진경찰서 강력팀. 강절도범 검거 100일 작전에 돌입한 지 70일째다. 특별 검거 기간은 밤낮이 따로 없는 강행군이다. 낮에는 검거를 위해 발로 뛰고 밤에도 다음 검거를 위한 증거 분석이 이루어진다. CCTV 분석도 하고 여죄 찾을 때 저희 시스템으로 분석도 하고 밤에 잠복이라 탐문수사 나가지 않으면은 주로 서류 작성하거나 분석을 많이 합니다. 피곤의 연속이지만 그들에겐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 소신. 아무리 일 때문이라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겐 미안함이 앞선다. 가족 좀 보고 싶진 않으세요? 밖에 나와서. 보고 싶죠? 근데 사진도 많이 있고 영상 통화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야 집에 가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재밌어요? 지금 적응이 됐죠. 가족들도 일 때문에 못 갈 때도 있고 하니까 서운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또 가족도 또 아빠가 경찰하니까 좋아하는 일인데요. 잦은 야근을 하는 건 1팀의 막내 한희재 순경도 마찬가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신랑이지만 달콤한 신혼생활을 포기한 지 오래다. 특별 검거 기간엔 모두들 장기 출장, 짐이 한가득이다. 화장품 같은 거고요. 로션하고 그런 거고 젤, 옷, 속옷하고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영양제하고요. 포도즙. 로션이나 이런 거는 저희 와이프가 챙겨줬습니다.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고되고 힘든 기간이지만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맛있네요. 오늘 당직은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정이 넘은 깊은 밤. 관할 지구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지구대를 통해 들어온 신고는 폭력 이상의 강력범죄가 대부분. 형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즉각 출동한다. 이제 영업 시작이야. 이게 많아요. 금요일 밤에는. 금요일 날은 제일 많지. 제일 바쁘고. 현장에 도착한 강력 1팀. 한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한다. 흉기가 있다는 말에 형사들은 다급해진다. 중복사, 방구했어요. 방구했으니까 구급차 좀 불러줘요, 구급차. 구급차를 불러달라는 지구대원의 다급한 목소리.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보인다. 엄청 눌렀어요. 칼을 막. 피하니까 눈이 세니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는 다행히 현장에서 체포됐다. 갑자기 우리 대문을 확 친 거예요, 누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뛰어나왔더니 일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뭘로 때려요. 누구시나요? 여기 이제 칼에 띠가 와. 만취한 취객의 난동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네, 여기만 그래요? 네. 칼로? 다른 데는 괜찮으세요? 네. 피의자는 연행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살피는 것까지 강력팀의 업무다. 당직근무 때는 그 신고 출동을 늘 하는 거고 100일 작전이라 해서 잠복도 하고 범인 검거도 하고 추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덧 100일 검거 작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강력 3팀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종지부를 찍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외국인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자기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간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선포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여요. 도망을 가더라고. 이렇게 지하철 이용해갖고 고속터미널로 이동을 하고 외국인의 지갑을 훔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도주한 곳은 광진구에 위치한 동서울 터미널. 사건이 접수된 지는 벌써 한 달 전. 용의자는 범행 후 이곳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주가 용이한 탓에 터미널은 절도범의 근거지로 통한다. 사람도 많고 그리고 워낙 붐비 있는 장소다 보니까 피해를 확인을 못해요. 여기를 이 지역을 떠나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고도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범행 끝나고 이 사건이 발각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많이 선호를 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오리무중에 빠진 사건. 하지만 이곳에서 뜻밖의 증거가 확보되었다. 가방을 정리해 좀 쉬어다가 오늘 꺼내서 화장실 쪽으로 고속터미널에서 또 CCTV를 보니까 이게 음성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이거 음성 쪽에 어디 연고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끝까지 쫓아가니까 집까지 가더라고요. 방송에선 공개할 수 없는 첨단 수사 기법으로 용의자의 거주지가 충북 음성이라는 걸 밝혀낸 강력 3팀의 형사들. 곧바로 용의자 확인에 나선다. 전화할게. 네. 용의자를 확인할 때도 노련함을 발휘한다. 집에 없으면 그냥 찾아가서 물어보면 경찰인 거 티나니까요. 신용카드 주려고 하면 직접 줘야 되잖아요. 가정을 하거나 택배나 뭐 이런 걸로 가정해야 하고 일단 최대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찾아보는 게 가족들이 경찰 왔다 갔다 하고 한마디만 해주면 이제 내가 여기 있어도 어느 순간 이제 붕 떠버리면 한 명의 절도범 검거를 위해 한 달 이상 수사를 하고 100km 이상을 달려왔다. 지금 한 시간 보러 체포하는 거야? 예.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어. 예. 최근에 서울에서 뭐 잘못한 거 기억나지? 아니. 없어? 있어 없어? 제대로 얘기 없어? 잘 모르겠는데. 서울 가겠어? 예? 예. 외국인 상대로 한 거 몰라? 예. 근데 왜 손을 왜 떨어? 야 아니요. 예. 용의자는 서울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고향 음성에 내려와 은신한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서울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인 뭐 돈 내가지고 뭐 제가 훔쳐서 뭐 자랑하고 그런 거 CCTV에 다 찍혔는데 거짓말 할 거야? 기회는 많이 없다. 그건 어쨌어? 저랑 같이 있던 삼촌 한 분이 계셨어요. 그때 같이 있던 놈이 있어? 네. 그 현장에도 같이 있었어? 이제 그날 그 외국인 만나는 날 그날 아침부터 그 삼촌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그 외국인의 돈을 훔치라는 얘기를 언제 했냐고 그 삼촌이. 한 이제 서울역 이제 출발하기 전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강변을 이제 출발하기 이제 전이요. 전에? 네. 너는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너한테 그 얘기를 하냐고. 아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삼촌은요, 저는 이제 그 외국인들 이제 틈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삼촌은 이제 저하고 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네가 어디서 걔네를 만나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어디서 헤어졌는지, 뭘 훔쳤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해놨는데, 삼촌 같은 소리 하고 이거 봐라. 네가 돈 다 썼다 그러면은 뭐 죄가 커질까봐 자꾸 이러냐? 얕은 꾀로 자신의 죄를 덮어보려 하지만 용의자의 추가 범행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용의자가 이쪽에도 아마 지하철 수사대 있잖아요. 이쪽에 CCTV가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범행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지하철을 무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피의자. 주로 한국 질이 어두운 외국인에게 접근해 도와주는 척하다가 지갑을 가져가는 수법을 반복했다. 그리고 매번 동서울 터미널을 통해 도주했다. 피해자가 자백한 범행만도 지난해부터 10건에 이른다. 너 전에도 그런 적 있지? 휴대폰 가게 하면서 한번 입건된 적 있지? 외국에 골탕 먹여갖고 오자마자 거짓말하고. 완벽한 도주와 은신을 시도했던 외국인 전문 절도범. 상습적이고 죄질이 나쁘다. 일단 상대가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좋아서 온 외국인데 그 외국인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게 하는 범죄니까 이게 좀 괘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후련하죠. 사건 해결하려고 이렇게 전부 다 한 팀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밤새면서 일하다가 이렇게 잡게 되면 속도 후련하고 보람도 있고 피해자들 볼 낯도 생기고. 범인 검거가 곧 피해자에 대한 위로라 말하는 광진경찰서 강력팀 형사다. 내일도 그들의 추적일지는 계속된다.